네, 안녕하세요. 선욱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제 10억의 자산과 이제 300만 원의 현금 흐름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재무적인 의사결정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10억 원의 자산이 있는 것과 월에 300만 원의 현금 흐름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한가, 이런 질문이 꽤 흥미로운데, 이게 단순히 뭔가 숫자를 비교하는 문제는 아니죠. 재무 구조나 성장 가능성과 심리적인 안정감, 사회적인 영향력 등에서 여러 차원이 얽히고 설킨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부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제 부동산과 주식과 현금, 채권 등 장기적 가치를 지닌 자산 기반의 부이고, 다른 하나는 월급이나 사업 수익이나 배당금 등 정기적 현금 수입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금 흐름 기반의 부자입니다. 즉시 가용성과 생활 편리성 측면에서는 월에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압도적이어서 단기적인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재무적인 자유나 뭔가 장기적 성장 가능성과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응력 등 장기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10억 원의 자산이 훨씬 우위에 있다고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각 선택의 특징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시간과 위험 관리와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0억 원의 자산의 가치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자산의 가치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필요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하고, 적절히 운용하면은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성도 갖고 있어요. 또한 자산의 레버리지 수단으로도 활용되면서 담보를 기반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하거나 신용을 통해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미래 가치를 증폭시키는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단순 현금으로 묶여 있더라도 예금, 은행, 채권,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분산 투자하면 각각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복리 효과를 적용하면 장기적으로 그 위력은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훨씬 능가합니다. 연 5% 수익률을 가정하면 1년 수익이 5천만 원이고 10년 후에는 원금과 수익을 합쳐서 16억 2천만 원으로 성장합니다. 이게 단기적 안정성에 집중된 현금 흐름보다 압도적인 장기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죠. 더 나아가서 자산은 부동산 담보대출, 증권사 담보를 통한 주식 투자나 신용 확대를 통한 사업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서 단순 현재 가치에 그치지 않고 이런 경제적 자유와 장기적 부증식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죠.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은 즉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는데,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은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예기치 못한 지출이나 긴급 상황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의 급여, 임대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과 소규모 사업의 정기 매출 등은 예측 가능한 현금 수입으로 작용해서 소비 계획을 세우기에 용이하고, 단기적 생활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제공을 하는데, 이게 안정감은 재정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보다 수월하게 해주며 생활과 사회적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현금 흐름은 이 현금이라는 특성상 즉시 가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무 전략이 아니라 당장의 소비와 지출 관리, 그리고 개인적 여유를 확보하는 데 또 유리하죠.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월 300만 원 현금 흐름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인플레이션 위험인데, 화폐의 가치가 매년 하락하면 동일한 금액의 현금 흐름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점차 줄어들고요.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감소하죠. 계속 우리가 겪어오고 있는 현상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생활 수준을 유지하거나 재정적 자유를 추구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둘째로는 수익률의 한계가 있는데, 대부분의 현금 흐름은 바로 소비로 이어지고 재투자나 자산 증식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월 3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일정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한데,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부를 형성하거나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죠. 예를 들어서 연간 총 3,6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을 별도의 투자 전략이나 자산 증식 수단에 연결하지 않으면 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요. 세 번째로는 레버리지 활용의 제한인데, 자산 기반의 부가담보나 지분 활용, 금융상품을 통한 투자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과는 달리 현금 흐름 자체만으로는 대규모 투자나 사업 확장이나 장기적 재산 증식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더라도 이를 장기적으로 부의 성장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이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거고, 따라서 월에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은 단기적 안정성과 즉시성을 제공하고 생활관리와 심리적 안정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인플레이션과 수익률 제한과 레버리지 활용 한계 등으로 인해서 장기적 성장과 재무적 자유를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생각하고요. 이처럼 현금 흐름이 지금 오늘을 위한 안전망으로는 가능한데 장기적인 재정 전략에서는 자산 기반의 부와 비교하면 성장 잠재력과 장기적인 안정성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점을 가진다는 거죠. 따라서 재무적 판단에서는 단기적 편리함과 장기적 성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금융적 자유를 정의하면 단순히 부유함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경제적 자유나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서 생활비나 지출을 걱정하지 않고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큰 재정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시간과 에너지의 제약 없이 원하는 일과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게 자유는 자산 기반인지 현금 흐름 기반인지에 따라서 그 범위와 질이 크게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1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돈이 많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경제적 선택권과 심리적 안정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먼저 투자 선택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10억 원의 자산이 있다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채권, 스타트업 투자 등 다양한 금융 및 실물 자산의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어서 각종 금융상품과 사업 기회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소득의 독립성도 확보가 되는데,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이나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게 시간적 자유가 확대되는 거죠. 즉 현금 흐름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일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자기개발이나 여행이나 취미생활 등에도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기반은 위험 감수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실패나 손실이 발생해도 자산이 충분히 뒷받침되기 때문에 재도전이 가능하고 실패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죠. 반면에 월 300만원 현금 흐름만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자유의 범위가 명확히 제한이 되는데, 어쨌거나 10억 원의 자산이 투자와 복리 효과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제공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 10억 원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연에 5% 수익률을 적용했을 때 연간 수익이 5천만 원이고 10년 후에 원금과 수입을 합치면 16억 2천만 원이 된다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주식에 연 7% 성장률을 기대하며 투자하면은 10년 후에 19억 6천만 원으로 자산이 증가합니다. 혼합 포트폴리오와 부동산과 주식을 50%씩 배분해서 연평균 한 6% 수익률을 가정하면 10년 후에 약 17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거고요. 즉 10억 자산이 단순한 현금보다 투자 확장성과 복리 효과 덕분에 장기적으로 눈에 띄는 성장 잠재력을 갖는 거죠. 반면에 월 300만 원 현금 흐름만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산을 하면 단순 합산 시 3억 6천만 원에 불과하고, 인플레이션을 3%를 적용했을 때 10년 후에 실질 구매력이 약 3억 1천만 원으로 감소하거든요.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자산 증식 효과가 거의 없고, 장기적 가치에서 10억 자산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뒤처집니다. 결론적으로 자산 기반의 부는 투자 레버리지나 복리 성장, 사회적 신호 확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월 300만 원 현금 흐름을 단순히 이 생활 안전용으로 활용하는 것 이상의 자유의 잠재력을 제공하는 거죠. 금융적 자유와 심리적 안정감, 사회적 영향력, 장기적인 성장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갖습니다. 반면에 이런 현금 흐름은 단기적 안정성과 즉시 사용 가능성에 유리한데, 확실히 조금 한계가 명확하고 장기 재무 계획과 자산 증식 전략을 통해서 보완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금융적 자유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두 구조의 차이가 매우 명확한데요. 결국 장기적 재무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 흐름보다는 자산 기반의 부가 제공하는 투자, 복리, 이런 레버리지, 심리적 안정감의 어떤 그 총체적인 가치가 훨씬 결정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억 원의 자산이 월 300만 원 현금 흐름보다 월등한 이유는 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명확했고요. 첫 번째로 시간 가치와 성장성 측면에서 자산은 복리와 투자 확장을 통해 이렇게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현금 흐름은 단기적 생활 안정에는 유리했으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거죠. 두 번째로 레버리지 활용 가능성이고, 자산은 담보로 대출을 또 받아서 추가 투자나 재무 전략을 수행할 수 있지만 단순 현금 흐름만으로는 대규모 투자나 전략적 자산 확장이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심리적 안정과 선택권 측면에서도 자산 기반은 예기치 못한 위험에도 대응이 가능하고 장기적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현금 흐름 기반은 단기적인 안정성은 제공하지만 자유의 폭이 제한되는 거죠. 또 사회적인 영향력과 신호 측면에서도 자산은 신용 확대, 투자, 사업 협상 등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외부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반면에 현금 흐름은 이런 효과에 제한적이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대응과 장기 가치 측면에서
자산은 화폐 가치 하락을 상쇄하거나 성장 가능성을 갖지만 현금 흐름은 인플레이션에 취약해서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는 거죠. 따라서 10억 자산은 단순한 부를 넘어서 경제적 자유나 장기 성장 가능성,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적 영향력까지 포괄적으로 종합적 우위를 제공하는 것 같고, 반대로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은 즉시적 안정과 소비 가능성은 높은데 장기적인 자유와 성장 또 선택권 측면에서는 한계를 갖습니다. 즉시 만족보다는 뭔가 장기적인 자유와 성장이나 선택권을 중시한다면 자산 기반으로 돈을 불리는 게 월등히 유리하다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